예, 금요일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가면서 3,200선 다시 탈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와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보고요. 또 투자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골라봅니다. 마켓 드라이브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오늘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목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목하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에 관한 얘기가 다시 기대감이 있으면서요. 오늘도 2% 오릅니다. 지난번에 5월 달쯤에 5, 6월에 그 얘기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꽤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추가 상승 에너지 60% 정도 보셨나요? 네, 일단 이 종목의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 관련 재료 내용들도 있지만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 6월 달에 상승을 보일 때 대량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급등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뭔가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뭐 아직은 뭐 마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마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뉴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종가 부근이나 대량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을 강하게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뉴스 중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원전을 가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오면 우리도 뭐 우진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소위 핵심 종목이라고 꼽히는 것들은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기대감은 이미 6월 달에 선반영되면서 주가의 큰 급등락과 대량의 거래를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 수반이 무엇보다도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실적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4, 5년은 기다려야 되는 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연속성을 보이기에는 그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수반되어야 된다. 결국 에너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정도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의 수반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고온가스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는 미국 기업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가 이제 그제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더 상태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군요. 수급이나 혹은 뭐 밸류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수급으로 봤을 때도 아직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일단 외국인들도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포지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매수하는 날 오르는 것보다는 뭐 매도하는 날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아직까지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는 않은 양상입니다. SMR 쪽에 관련돼서는 저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의 추진 과정을 봤을 때 엄청나게 전력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분산 발전의 한 가지 방향으로서 SMR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의 중심축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먼 얘기고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의견이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처럼 새돈, 증시에 새돈이 유입되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일부 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쪽에서는 공급되는 돈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현재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양상이고요. 수급도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봤습니다. 뭐 주가 자체도 그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 7%, 10% 급등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부담을 좀 느낍니다. 투중이로 알려진 두산중공업 얘기였고요. 다음 기업도 살펴볼게요.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다루는 것 같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좋다고 하고요. 뭐 또 그다음에 전장 쪽으로의 기대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밀렸고요. 최근에는 또 GM의 전기차 리콜 관련 쪽에 또 충당금 이런 얘기가 엮이면서 꽤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4% 가까운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새로운 뉴스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데 대한 뭐 인식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뉴스는 두 가지가 있긴 네. 있죠. 먼저 뭐 저는 큰 의미를 두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또 뭐 애플과 뭐 협력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반응을 봤을 때 올해 초에 나타났던 현대차와 LG전자의 강도 뭐 확인하셨잖아요. 뭐 LG전자를 상한가로 밀어붙일 정도로 강력한 어떤 전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런 모습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뉴스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로 뉴스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알 수 없고 뉴스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애플이 자신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게 주었던 이익의 양을 고려해 보면 과연 이것이 LG전자에게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뉴스인가? 저는 뭐 되묻고 싶은 양상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 LG전자가 전장 쪽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만든 그 법인에 멕시코 공장을 2배가량 증설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그나마 조금 인상적이지 않나. 뭐 물론 향후 어디에 수주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은 뭡니까? 미래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베팅하고 있는 양상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줄곤 있습니다만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 그렇게 급등하고 흥분했던 이유는 뭡니까? 만드는 대로 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전장 쪽의 부품, 모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전기차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장 모듈도 모듈화해서 빠르게 조립하고 판매하면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모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듈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실적 좋아도 못 오르는 뭐 반도체, 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전장 이슈 자체가 지금 당장 시장이 뭐 흥분할 만큼의 강력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LG전자가 뚜렷한 반전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의 반등은 3가지 정도가 섞여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2가지 재료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장의 움직임에 좀 소외되어 있었던 장기 소외에 따른 반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질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구재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LG전자의 지금 주력 어쨌든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뭐 TV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실적이 또 둔화될 수 있고 또 가전제품들의 전반적인 판매도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무게를 가지기보단 그동안 상승 소요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이제 애플하고의 협력설은 처음이 아니고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대감으로 뭐 사셨고 얘기 나오면 팔겠다 이런 분들은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본업 자체는 이제 잘 되는 편인데 결국 이제 전장에 대한 기대감 쪽이 마그나하고의 실적 숫자가 찍히느냐라는 거하고 최근에는 그 얘기하고요. LG화학, 엔솔에서 GM 전기차 리콜하는데 아니 LG전자는 뭐 배터리 업체냐? 근데 사실 그걸 또 모듈 만들어서 납품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충당금을 쌓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LG전자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은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 받았고요. 네. 2차로 GM과 한 계약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듈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LG전자가 충당금을 더 쌌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는 그렇고요. 네. 2차와 그 이후에는 LG 엔솔이 더 비중이 높다. 네. LG 엔솔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당금의 확대 여부는 엔솔의 문제에 가깝고 네. LG전자가 받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렇게 한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의심은 LG전자가 그 마그나와 협력해서 만드는 모듈은 과연 이상이 없나? 거기에 만드는 모듈에도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점 자체가 부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 이 충당금을 잡으면서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GM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그 손실률을
상정할 것인지도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 결국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단은 막혀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이익이 크게 깎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넘어야 될 산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상단이 조금 막혀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70%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위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을 김 의원님 주셨고요. 다음 또 종목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익 P&E입니다. 전기차가 정말 뭐 가져가야 될 섹터이고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원익 P&E입니다. 전기차 인프라의 최대 수혜주고요. 추가 상승률은 70%. 전기차는 그동안 뭐 배터리 소재 이런 쪽으로 보는데 원익은 사실 반도체 쪽에서 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스, 원익 계열의 상당한 구축인데 여기는 전기차 쪽 2차 전지 장비 쪽인가요? 원익 P&E는? 네, P&E 솔루션 예전에 네. 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리포트도 나왔었지만 네. 일단 2차 전지의 매기가 좀 이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초기에 셀로 몰렸던 매기가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부터는 소재 쪽으로 엄청나게 쏠렸고 소재 쪽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양상에서 일단 최근 들어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탄력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장은 대부분 이제 지어놓고 완공 단계로 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장비를 집어 넣어야죠. 그래서 장비를 이제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으니 관련된 충전 시설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마련되었고 주가는 생각해보니 셀만큼도 안 올랐고 그리고 소재에 비해서는 더더욱 안 올랐다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면서 최근 뭐 원익 P&E, PNT 같은 종목군들의 리포트가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에 강하게 쏠렸던 수급이 이런 종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던 앞단의 종목군들의 탄력이 줄어든다면 이게 한 사이클의 좀 마지막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뒷단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LG화학의 공장과 SK이노베이션의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주를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충전기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인지 이제부터는 숫자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비교적 높다고 보여지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 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라기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남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의 접근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단이 먼저 갔고 그다음에 소재 못 오른 건 뭐지?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들이 좀 갑니다. 원익 P&E 추가 상승률은 70% 보셨고요. 예, 뭐 어제는 뭐 카카오뱅크에서 뭐 이슈가 굵직굵직했었는데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기업 이슈들이 뭐 이렇게 강력한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슈와 전략 점검했고요. 김정유 의원님 관심주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네, 최근에 뭐 IT 쪽의 종목군들에 저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 종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네. 뭐 네페스도 아시겠지만 후공정의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PMIC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DDI 쪽에서도 일부 검사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은 5G 장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P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검사 장비 쪽에 추진하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어차피 비메모리 쪽으로는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비메모리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포함한 죄송합니다. 이쪽에 전체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공정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CB 물량도 일단 다 털어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하나 계열의 그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소화한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주, 이게 작년 11월 달인가 상장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수급 이슈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에도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공정도 중요하지만 후공정도 중요하다. 만든 제품에 대한 확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뭐 수급도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43,000원 중반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사실 수익 펀치 시간에 아마 급등주였었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사실은 흐름을 쭉쭉 뻗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꽤 줬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오늘도 3% 올라왔는데요. 네페스아크 김종효 위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었습니다. 마켓드라이브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